모든 걸 의심하라. 이상을 현실로 바꿔라. 이게 제가 가진 보좌관으로서의 신념입니다. 대한당 송희섭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 장태준. 지금 모시고 계시는 송희섭 의원과 조가병 의원이 꽤 치열했던 기억이 있는 조가병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여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강선영 의원도 계셨잖아요. 당에서는 원내대표 자리 때문에 희섭과 조가병 의원 사이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장 보좌관 아니었으면 송희섭 의원은 아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을 거니까. 의원님의 위로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중도표를 모두 얻는다 해도 동률이야. 현재 희섭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아니요. 태준이 내놓은 해결책은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 당 윤리위원장 이장수 의원 표입니다. 바로 당내에서 핵심 권력을 쥔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음주운전, 뇌물, 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의원을 포섭해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도 박탈되지. 맞습니다. 가병에게 갈 표들을 모두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한 표로 이길 수 있다. 야, 너 그렇게 희섭은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박과 생존, 그 치열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보좌관 시작합니다. 1년 뒤 현재 당대표 자리 공석인 대한당은 희섭은 다시 당대표 자리를 두고 가병과 대립 중입니다. 야, 원내대표 약발이 1년도 안 가는구나. 그날 밤 퇴근하는 태준. 태준은 벨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왔어? 가병의 러닝메이트이자 당 대변인 선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뭐. 더 유명해져야지.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래야 장태준이지.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은 바로 연인 사이였죠. 그리고 다음 날 가병의 전화를 받은 선영은 나 먼저 가봐야겠다. 급히 집을 나서는데요. 무슨 일 있어? 가봐야 할 것 같아. 연락할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수석 보좌관이나 되는 놈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그대로 들어맞게 되죠. 당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송희섭 원내대표는 희섭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사퇴 요구 성명이 발표된 것이었죠. 이 짓거리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디야? 그리고 이 상황은 네 의원님. 조가병 의원실입니다. 가병이 계획한 것이 분명했죠. 조가병이 당대표 되면 우리 모두 죽는다. 희섭의 길이 곧 자신의 길인, 청와대 함께 가야지. 여기서 발목 잡혀서 쓰겠냐? 아니 그를 통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태준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수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태준 씨 그런 표정 오랜만에 보네. 조가병 의원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몸만 띄우라고 해서 급하게 기자회견만 한 거야. 가병이 가지고 있는 사퇴를 위한 카드가 뭔지 모르는 상황. 김비서관 들어오면 둘이서 기자들 접촉해봐. 잠깐. 기자들 몰려갈 거야.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의원님 일정표 수정해서 슬쩍 흘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희섭의 일정을 거짓으로 흘리고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네요. 언제 와요? 죄송합니다.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삼천동. 비서 혜원에게 일을 맡긴 뒤 너네 의원님은 태준은 성만을 만나는데요. 찾지 마라. 성만은 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선영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너만큼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그에게서 조가병 의원이 우리 영감 밀어내고 대변인 자리 다른 사람 꽂으려 한다. 뜻밖의 정보를 듣게 되죠. KTN 김미진 아나운서. 사람 빈방하게 하네. 강연 왔어. KTN 아나운서 김미진.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네요. 가병은 그녀를 통해 이번 참에 언론사 등이 없고 당대표 자리를 굳히려는 거지. 언론전을 벌여 당대표 자리를 굳힐 생각입니다. 그 기자회견 말이야. 이 김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사 타임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선 미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터뷰 의원님이 직접 하시게요?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야. 일이 틀어지면서. 나보다야 우리 강연이 낫지. 선영을 모든 질문을 감당할 총알바지로 쓴 뒤 지금 인터뷰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걱정 마세요. 대본은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진을 선영 대신 대변인 자리에 앉히려는 생각이겠죠. 조가병 의원 당대표 이미지 만들어주려고 우리 영감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가병은 선영의 인터뷰 이후 방송 끝나고 조가병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잡았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자신이 대한당의 구세주인 것 마냥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태준에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고 태준은 본가로 향합니다. 잘난 자식도 없네. 검찰이 쳐들어오지란. 태준의 본가에는 그의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경찰 때려치고 그 잘난 가방 못 지나고 다니냐? 경찰 출신인 태주는 어떤 일을 계기로 정계로 방향을 틀었고 그럼 네 엄마가 이런 걸 봤으면 참 좋아라겠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출마한다고 집안 살림도 모자라 어머니 수술비까지 갖다 쓰... 아버지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멀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태주는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조가병 의원이야. 집까지 뒤져진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죠. 경찰 시절 후배를 만나 내가 어쩌시려고요? 날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라도 비춰줘야지. 자료 하나를 받은 뒤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서영철 검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 검사. 때 되면 우리가 모시고 왔을 텐데요. 기다리기 영 지루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한 태주는 제보자가 누굽니까? 제보자. 함부로 제보자를 알려줄 수 있나? 밝힐 수 없는 제보자와 의혹만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합니까? 우선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고 뇌물 공여자를 찾기 위해 저랑 통화한 사람들을 당연히 조사하셨겠죠. 좀 아시겠네요. 이 번호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후배에게 받은 자료를 내놓는데요. 그리고 172명의 현직 의원님들까지. 바로 자신의 통화 기록. 아 그러고 보니 검찰청 부장검사님들과 대법원 판사님들도 계시더군요. 태준의 통화 기록들은 곧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통화 내역과 문자 톡까지 조사하셨던데 이게 불법 사찰이 아닌가요? 높으신 분들의 사찰이나 다름없었고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자신을 건드리는 게 전부 원상복귀시키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그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똑똑히 알려줍니다. 조가병이 이 새끼가 내 팔부터 자를 생각이었네. 사실 서 검사는 가병의 사람으로서 이전부터 태준을 조사하고 있었고 검찰에 제보한 건 누구야?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제보를 했느냐인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본 제가 있으니까요. 제보를 한 사람이 태준 본인입니다. 한 번 쓴 미끼는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검찰 카드는 쓰지 못할 겁니다. 검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태준은 고래를 잡는데 낚싯대도 부러지고 손도 좀 다쳐야죠. 이 기회에 익명의 제보로 미끼를 던져서 가병이 검찰이라는 카드를 쓸 수 없도록 미리 선수를 치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오는 선영의 전화. 어디 가? 방송사? 좀 티나? 멋있어. 응? 잠깐의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무언가를 건네는 선영. 서울 콘티넨탈 호텔. 선영이 그에게 건넨 것은 조가병 의원이 입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어. 바로 가병이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는 비공개 일정. 괜찮겠어? 조가병 이 자료를 준 이유는 밟아버려. 선영을 내치려고 했던 그거면 돼. 가병에 대한 한 발의 복수였죠. 네, 부장관님. 지금 간담회 자료랑 법안 하나 보낼게. 비서 혜원에게 자료 분석을 맡기고 곧바로 간담회 자리에 도착함과 동시에 미래 환경 개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메일 보냈습니다. 법안의 허점을 찾아낸 혜원에게 연락이 오고 다음 순서는 저 추가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간담회에 질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법안이 보호법인 2005년 발의 통과된 환경보존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발목을 제대로 붙잡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법안 적용 범위에 따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환경 특성에 따라 총량의 수치가 상해 혼란을 줄 수 있고 법안이 미적용된 기존 시설과 지역의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병이 정성 들여 준비했을 법안은 순식간에 허점투성이 법안이 되고 제가 급히 오느라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포장 중에 있습니다. 태준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조가병 의원님 보도자료 준비해. 보도자료 준비하라는데요. 무슨 보도자료? 잊지도 않은 보도자료에 대해 말하며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제 독이 지금 마치 자신에게 바짝 올랐습니다. 가병에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가병의 보좌관 뒤를 밟습니다. 태준이 던진 것은 약점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고 함영건설 주경문 대표. 불안했던 가병은 제대로 미끼를 몹니다. 조가병 의원과 주경문 대표 사이에 뭔가 있어. 이제 주경문과 관련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상황. 우리 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금방 알아챌 거야. 페이크는 여기까지야. 진짜를 찾아야 돼. 조가병 의원 후원자 명단은? 지금 선관위에서 다 받았습니다. 송희섭 의원실이 관련 증거를 찾는 사이 의원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잘 리드해 드릴게요. 잘 부탁해요. 선영 또한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주경문 대표 계열사에서 후원금이 나간 적이 없네요. 주경문과의 관련성이 좀처럼 나오지 않던 그때 뭐예요? 저기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책 하나를 들고 오는 남자. 그는 오늘 오전 어떻게 오셨어요? 인턴 면접 보러 온 한도경입니다. 송희섭 의원실에 인턴 면접을 보러 온 도경입니다. 장태준 보좌관님은 어딜 가시는 거예요? 보좌관님하고 아시는 사이세요? 제가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평소 태준을 존경해오던 도경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자료를 찾아다닌 것이었죠. 주경문 대표가 조가병 의원 출판에서 받은 친필 사인이에요. 도서관에 기증된 책 한 권을 찾아낸 도경. 7년 전에 출판한 책인데 그때는 주경문 대표가 함영건설 대표로 취임하기 전이에요. 이 책 한 권으로 후원금이랑 연계시키기도 무리고요. 태준은 그 책에서
일강실업 직원 명단 확보할 수 있어요? 일강실업은 6년 전에 폐업했는데요. 주경문이 7년 전 운영했던 일강실업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원자 명단에서 일강실업 관계자를 찾아 뻔한 사실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전부 전화해서 확인해. 네. 이름이 한도경입니다. 한도경 씨. 그리고 도경에게도 바쁘지 않으면 도경 씨 손 좀 빌립시다. 태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곧 일강실업 이사 이기수 씨가 조가병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대요. 여기도요. 일강실업 사원 김원준 후원금 100만 원. 일강실업의 수많은 직원들이 가병에게 후원을 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강실업에서만 모두 134명, 1억 4,750만 원입니다. 이건 개인 후원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쪼개기 단체 후원이에요. 그렇게 페이크로 시작해 7년 전 후원금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요. 어쩌죠? 둘이 아직 만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후원금이 더 있다라는 거야. 증거를 찾아낸 태준은 5분 후에 조가병 의원실로 팩스 넣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가병에게 향합니다. 우와, 뭐야? 싹싹 빌려온 거야? 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가병의 보좌관은 짠, 여기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늘 인터뷰에서 공개하려고 한 요 안에 너희들이 한 짓이 다 들어있지. 희섭을 압박하기 위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들먹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죠. 의원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기회를 줬으면 들어 처먹었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때맞춰 팩스가 도착하고 뭐야? 그곳에 적혀있는 일강실업 관련 정보와 마주하는 가병. 결정하시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보도 자료 기자들한테 보내. 이씨! 어디서 감히 현역 의원을 협박을 해? 어떡할까요, 의원님? 이 협박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대로 먹힙니다.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참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다양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가병은 결국 저는 당대표에 태준에 의해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고 방송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빨리 긴급 해석을 빨리 돌려. 긴급 해석으로 빨리 돌려주세요. 괜히 헛수고 했네요. 다음에 봐요. 인터뷰는 무산되며 내봅시다. 조가병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다 파기했습니다. 가병이 가지고 있던 USB까지 회수한 태준. 저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 그리고 도경은 간만에 쓸만한 놈 하나 들어왔네. 바라던 대로 도경이 내일부터 출근해라. 네, 감사합니다. 송희섭 의원실에서 일하게 되죠. 곧바로 저녁 자리로 향하는 희섭. 희섭이 향한 곳은 전직 사선 의원들이 모이는 원로회 3.1회입니다. 항상 그곳에 희섭을 보내고 대기하던 태준은 들어와. 이제 인사할 때도 됐잖아. 자신의 목표에 안녕하십니까, 장태준입니다.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곧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희섭은 법제사법위원회 일을 준비합니다. 그때 조가병 의원이 박종길 법무부 장관과 갑자기 법무부 장관 종길과 만남을 갖는 가병. 이 바닥에서 어느 날 잊으면 됩니까? 송희섭한테 받은 만큼 갚아줘야죠. 가병은 희섭에게 이번 일을 갚아주기 위해 곧 국감 아닙니까? 주정학 이창진 대표 지금 검찰에서 내사 중이죠. 이창진이라는 인물을 이창진 대표를 이번 법사위 국감장에 세울 겁니다. 국감에 세우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셔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그가 국감에 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준입니다. 바로 그가 3.1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창진. 3.1회 간부로서 가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보좌관님 이제 슬슬 후원회를 발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겨만 주시면 제가 아주 잘 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태준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대표, 나야. 알아. 그러니까 해외 출장 핑계로 잠깐 나가 있어요. 가병은 그를 해외 출장으로 빼내려고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이미 종길이 손을 써둔 상태. 이창진이 우리 앞길을 닦아줄 놈이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위기에 몰린 태준 앞에 이번 국감은 저 문제 때문에 웬만한 이슈들은 다 묻히겠어요. 전자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강 노동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지? 30명이요. 어제 숨진 김강훈 씨를 포함해서요. 현재 이슈 중인 부강전자 노동자 관련 사건. 중앙지검에서 부강 사건 맡고 있는 게 몇 건이지? 지금 사건하고 4년 전 부당 해고까지 해서 모두 18건이요. 태준은 부강전자 사장을 부강전자 사장 저희 법사위에 세우겠습니다. 이창진을 대신해서 쓸 카드로 사용하려 합니다. 부강이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이창진 대표보다는 부강 사장을 더 원할 겁니다. 부강 사건도 중앙지검이 맡고 있고요. 중앙지검장 법무장관 직속 라인 이번 국감에서 야무지게 속아내면은 장관 얼굴 볼만하겠군.
부강전자 사장이 어떻게든 국감에 서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미 환노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중앙지검 국감이면 증인 출석 날짜가 겹쳐요. 어느 의원실인데? 강선영 의원실이요. 선영이 진행 중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부강전자 건을 파고 있었고 부탁하러 온 것 치곤 너무 당당한데? 태주는 선영과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합니다. 부강 사장 노리는 거 이창진 증인 채택권 덮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진짜 당신은 못 속이겠네. 태주는 환노위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무조건 부강전자가 필요했고 우리 쪽 핵심 증인을 뺏기면 내가 너무 난처한데? 그리고 나보다는 먼저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 부강 문제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건을 법사위에 세우려면 이성민 의원님. 이성민 의원을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의원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성민 의원이야? 왜요? 보좌관님, 이성민 의원님 출마 당시 선거 캠프에 계셨어요? 성민에게 태주는 도중에 나왔어. 그때는 이성민 의원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거든.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자 뭐 간단히 말하면 보좌관님은 배신자라고 할까? 동시에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이죠. 우리 법사위로 양보하는 게 그때 성민 본인이 부강 사장 법사위에 양보하라는데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양보란 절대 없을 것 같은 포스로 등장합니다. 평소 부강 문제에 관심도 없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야? 대량 해고, 산업재해 모두 하도급법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 건을 법사위에서 맡아야 하는지 설명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했어. 지금부터 준비 잘 해서 제가 장태준, 국감은 네 실력 뽐내는 자리가 아니야. 성민에게는 어림도 없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야. 부강은 우리 환노위에서 4년 동안 4년 동안 환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 숙제 저희 쪽에서 풀겠습니다. 반박 불가능한 크리티컬을 날리는 태준. 서로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채택 자체가 무산되겠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환노위 주요 현황 정리해서 가져와. 태준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이야. 양 부모가 서로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죠. 부강전자 사장 김현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부강 김현수 사장님 되시죠? 증인 출석권으로 전화드렸던 송희섭 의원실의 장태준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3일 후에 한 달간 해외 출장에 잡혀 있어서 법사위든 환노위든 국감에는 못 갈 것 같다고. 국감에 설 생각이 없었고 하지만 증인 출석 거부하시면 동행 명령장 발부와 함께 불출석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요. 그에게 고소는 벌금이 얼마더라? 2천. 그저 하루 술값에 불과한 리스크가 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좋은 말로는 국감에 세울 수 없을 것이고 강제로라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뭐가 좀 나왔어? 한 남자를 만나 특별히 조심하시고. 부강 사장에 관한 자료 하나를 받습니다. 그 자료는 당신 뭐야? 긴 여행 지루하실 텐데 비행기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곧장 부강 사장에게 전해지고 그 안에는 그가 이제까지 저질러온 일들이 이에 더해 그것도 확인하시죠. 기사까지 터뜨려 A 사장이 누굴까요? 기사 속 A가 누군지 더 아래로 떨어지시기 전에 저희 쪽 손 잡으시죠. 언제든지 밝힐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하고 벌금 위자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걱정보다는 사장님 자신부터 걱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불이익보다 국감장에서 뵙겠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라는 충고. 왜? 부강 사장이 저희 상임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데요. 그렇게 태주는 사무처로 연락이 왔는데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한답니다. 부강전자 사장을 국감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이슈를 찾아볼 거 그랬나 봐. 증인 없이도 환노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야. 증인이 있어야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 그런 한편 증인 없이 부강 사건을 다루게 된 선영. 조가병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 이번 일로 당신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지. 누구 때문에. 선영은 가병이 자신을 버릴 때를 대비해 어찌 강 의원님이 날 다 보자고 하고. 비밀스럽게 가병을 만나죠.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국감 첫날. 의원님 고생하십시오. 예, 의원님도 고생하십시오. 오늘 꽤 힘들 텐데. 불길한 떡밥을 남기는 가병. 이 뭐야? 그 불길한 예감은 당장 불러요. 아니 당병 와서 이창진 대표 어떻게 증인으로 부릅니까? 그대로 들어맞게 됩니다. 송희섭 위원회. 이창진 대표 증인 채택 안 하면 국감 진행 못합니다. 이창진을 국감에 앉히지 않은 후폭풍이 생각보다 과격한 형태로 돌아오죠. 법사위는 파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한편 선영이 발언 중인 환노위. 조사를 해보니까 부당해고뿐 아니라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문제도 강선영 의원님, 재판 중인 사안은 법사위에서 다루는 걸로 압니다. 선영이 질의하는 모든 것을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맡.
유치한 방법까지 써가며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그만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에 2시간 후 속개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는 가병. 위원장님, 선영은 그가 왜 그러는지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는데요. 법안 자료 제가 흘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네야? 그럴 리가요. 근데 왜 물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국감장에서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시는 것 같아서요. 날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강 의원이야말로 공사 구분 못해? 가병은 시치미를 뚝 떼지만 본인이 일을 못한다는 걸 모르고 누굴 탓을 해? 유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번 입법 간담회 일정을 흘린 것이 선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사위와 환노위 모두 부강전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질의할 수도 없는 상황. 진짜 위원장님 너무하시네. 그런데 그때 질의서 좀 가져와봐요. 선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강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부분 자제해 주세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파견직 발언 시간 노동자들에게 끝났습니다. 그만하시죠. 바로 하청업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병이 발언을 막았다는 것. 부강 관련 업체 좀 조사해 줄래요? 선영은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성민 의원님. 그리고 그 실마리를 가병이 쉽게 방해하기 힘든 성민에게 건네는 선영. 이걸 내가 해도 괜찮겠어요? 전 어차피 발언도 못 하잖아요. 의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돕기는 강 의원이 날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총알은 해봅시다. 성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런 한편 가병과 태준, 정진이 문제로 계속 고리를 물고 늘어질 셈이에요.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태준의 눈에 부강전자 노동자 시위 현장이 들어오는데요. 잠시 뒤 우리 해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어려움도 아니고 노동자 시위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데 직접 나타나는 희섭. 여러분들의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풀어봅시다.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듯 하더니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냥 맨날 물 더 달라고 씩씩대고 지랄이야. 갑자기 다짜고짜 욕을 하는데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결국 송희섭 의원을 향한 무력 사태가 벌어지고 송 의원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을 입은 그는 그분들의 잘못이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다시 태세를 바꾸어 국감이 재개되면은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드넓은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괜찮으세요? 이 모든 것은 어때? 이 정도면 되겠지? 태준의 계획이었는데요. 과잉을 강행하는 건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 의원님도 이용하시죠.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여론입니다. 언론 앞에서 부강권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시장 안 합니까? 보강 사장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밥이 들어갑니까? 국감에서 부강전자 사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환노위 국감도 시작되는데요. 부강전자 하청업체 관련해서 생민 의원님, 그 강연처럼 왜 그럽니까? 그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건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선영이 알아낸 사실은 현미 하이텍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강의 납품업체 현미 하이텍에 거기에 위원장님 자제분이신 조형태 씨가 재직 중이시네요. 그의 아들이 다닌다는 것. 제 아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 사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가 발언을 막을 때마다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때문이라고 비칠 것이 뻔하니 근데 이 발언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도 성민의 발언을 막을 수 없었죠. 계속하세요. 부강전자 사망 노동자 30명 중에 하청이 29명입니다. 성민은 부강전자에 대해 근데 사망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부강이 무사고로 감면받은 보험료가 210억이에요. 4년간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 부강 하청업체 81%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불법 탄력 근로제를 실시했네요. 이 자료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부강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와 개선 그리고 부당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법사위와 환노위에서는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제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의원님 약속도 지켜주세요. 우리 당 대변인 자리는 언제나 강 의원이지. 선영 또한 다른 뒷배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날 밤 희섭과 함께 창진을 만나는 태준. 그런데 저기 이성민 의원하고 잘 아십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민의 이름. 그 노동법이다 환경법이다 짓거리는 통에 이 성진시 바닥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민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이 바닥에서 제일로 무서운 놈이 바로 저런 놈이에요. 가진 것도 욕심도 없는 놈이요. 어떻게든 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어이,
이 대표. 겉으로는 나무라지만 희섭은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이성민 의원 쪽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너는 국감에나 신경 써. 그렇게 다음 날 선배. 희섭이 알아서 하겠다던 성민의 일은 이성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응급수술 후 현재 2차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성민 의원실에 설치된 간판이 설치물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급히 희섭을 만나러 향하는데 라떼는 보좌관님 건데. 보도님 라떼 안 드셔? 아니요, 다른 보좌관님. 태준이와는 다른 보좌관 지역구 계신 오원식 보좌관님 오셨거든요. 오원식. 성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근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감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 태준에게 밀려 지역구로 내려가 있던 원식을 불러들인 것이었죠. 메모지가 그리고 태준의 눈에 보이는 손등의 상처. 그 간판 연결하는 브라켓에 손대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그 CCTV가 없대요. 원식이 일부러 간판에 손을 대서 사고를 일으킨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 법무부 국감에서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부광전자 사건을 부각시켜 법무부 장관을 압박할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희섭의 최종 목표는 박종길이 이 새끼 똥을 얼마나 깊게 파묻었는지 냄새도 안 나요. 법무부 장관 종길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준이 준비한 카드는 차동호? 4년 전 부광 비자금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100억 원대 비자금을 폭로한 차동호. 검찰은 오히려 차동호 씨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수사했고 비자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대검 차장 지금의 법무장관 박종길이지. 종길에 의해 철저히 묻힌 이 사건을 들춰낸다면 이제 꽃이 떨어질 때도 됐지. 종길의 사퇴까지 한 걸음에 다가갈 수 있겠죠. 이제 법무부 장관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모실 때 제게 약속하셨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시면 지역구 공천 제게 주신다고요.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개벽이 되면은 공신부터 챙기는 게 당연하지. 태준은 자신의 자리와 함께 원식 보좌관은 아니야. 원식은 신경 쓰지 마라. 어? 시킬 일이 있어 잠깐 부른 거니까. 원식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고 장관 자리에 의원님 반드시 앉혀드리겠습니다. 차동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차동호 씨 댁이죠? 그런데 김인규님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변제 기일도 남은 채무 때문에 그의 집에 차압이 들어가는데요. 채권자는 김인규 씨래요. 차동호 씨 부강 재직 시절 동료였다고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지자 김인규 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김인규요. 지금 부광전자 재무팀장으로 승진해 있어. 법무부에서 움직인 거야. 차동호 씨 막으려고. 채권자 김인규를 이용해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죠. 저 김인규 씨 되시죠? 태준은 김인규를 만나 저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요. 차동호 씨는 더 힘들 겁니다. 그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가만히 계시다가는 김인규 씨도 다칠 수 있어요. 이거 나요. 소용이 없어 보였고 차동호 씨 전화 받아? 아니요. 차동호조차 태준 측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며 벽에 막혀버립니다. 그런 한편 선영. 중일구 구청장이랑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가? 선영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중일구 구청장실에서 오늘 저녁에 뵙자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 예산 당겨서 사업 착수하겠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예산이 해결될 기미가 보였고 이를 위해 구청장과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성민 의원실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랍니다. 국감 직전에 강선영 의원하고 이성민 의원이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선영이 성민과 접촉했다는 것을 가병이 알게 되고 전혀 저렇게 웃는 걸 다시는 못 보지. 선영은 결국 구청장 다음 약속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데요. 무슨 약속이요? 조가병 의원과 약속이랍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도 보류시켰다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됨과 동시에 그래도 삼선위원회 법무부 장관이라 한 배를 탄 사람인데 쉽게 볼 상대는 아니었죠. 가병과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차동호의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열리는 국감.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이 그때 혜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차동호 씨가? 바로 협조를 거부하던 차동호가 어떻게 알았어? 정보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누구? 한도경 씨가 조금 전 차동호를 설득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던 도경이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비슷한 일, 아무도 아버지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아버지와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어준 분이 계셨어요. 다름 아닌 태준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온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생님처럼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설득에 성공했던 것이죠. 태준과 도경은 도경만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차동호에게서 네, 증거물 목록에서 법인카드 내역이 사라졌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강사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이 모임을 가졌대요. 법무부 장관에게 큰 타격을 입힐 정보를 얻게 되는 태준. 지금 KTN 보도국에서 경찰이랑 부강 탐사 취재를 하고 있어. 녹취록 들으면 그쪽에서 꽤 좋아할 것 같은데?
태준은 선영에게 도움을 청하고 잠시 뒤 가병을 찾아가는 선영. 여긴 어쩐 일이야? 의원님과 오해를 풀고 싶어서요. 선영은 그와 다시 사이를 회복하겠다며 법무부 장관님이 대검 차장 시절 부강 비자금 사건 맡으신 거 기억하시죠? 장태준 보좌관 그 사건 파헤치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럼 장태준 보좌관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태준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새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전에 정보를 넘기는 것을 대가로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릴게요. 자신의 수건 사업을 위한 그래, 전화 한 통 어렵지 않지. 너 이 구청장 나야. 구청장과의 약속을 되돌려놓고 선영이 흘린 정보는 경찰에서 부강전자 압수수색 시작했답니다. 태준이 경찰을 움직이려 한다는 것. 서부지검 연락해. 이 소식을 들은 종길은 검찰을 움직여 자, 지금부터 부강전자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막도록 하고 서부지검에서 왔습니다. 상황은 태준이 의도한 대로 흘러갑니다. 태준 씨 말대로 검찰에서 움직였네. 당신이 도와줬으니까. 아무튼 고마워. 선물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선물? 뭔데? 벌써 말해주면 재미없지.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 알았어. 기대할게. 그리고 태준은 여보세요? 장태준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재무팀 압수수색 영장과 김인규 씨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김인규에게 검찰이 그를 체포하러 오는 것처럼 겁을 주고 갈 길을 알려드리죠. 지금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세요. 그가 자신에게 오도록 만들죠. 당신도 곧 차동우 씨랑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아직도 종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그가 당신 체포영장 지시 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야. 완전히 자신에게 돌아서도록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인접해 부강 재무팀과 관련 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종길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하고 있는 입발린 소리를 사실인 것 마냥 보여주는 태준.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시 숨어 지내세요.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그리고 부강사장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하던데. 삼청동에 있는 식당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모임은 언제 갖는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에게서 정기 모임에 관한 정보를 캐내고 누구예요? 당신 보호해줄 사람. 김인규의 신변은 선물 찍은 꽤 놀라운데? 선영에게 맡깁니다. 선물이 아니라 폭탄 아니야? 폭탄이 될지 폭죽이 될지는 지켜봅시다. 부탁해. 그리고 정기 모임을 하는 장소를 추려내기 시작하는 태준. 마지막 금요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했는데요. 택시 영수증도 나왔거든요. 거기 보시면 승하차 시간하고 거리가 다 비슷해요. 도경은 식당의 범위를 좁혀내고 법무부 청사에서 식당들 거리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럼 한도경 씨는 택시 운송회사들 전화해서 손님이 어디서 내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제 위치를 추려내는 일만 남은 상황. 차수 변경 논의 전까지 가능할까요? 차수 변경이 뭐예요? 국회법상 국감회의는 하루를 넘길 수 없어요. 12시를 넘길 사안이 있으면 의원 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감은 종료해요.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식당 찾았어요. 곧 식당 위치를 알아낸 태준은 경찰 후배와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저희가 경찰인데 잠시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아 직원의 눈을 돌린 뒤 예약자 명부를 확인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차수 변경 논의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 단 1시간. 의원님 좀. 태준이 희섭에게 가져다준 결론은 의원님, 법무부 국감 여기서 끝내시죠. 국감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알았어. 끊어 이 자식아. 그렇게 질의를 모두 끝내는 희섭. 살 봤났구나. 아주 개선 장군이 따로. 이대로 종기를 잡는 데 실패하는가 싶었지만 그때 조금 전에 끝난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 박종길 장관이 위증을 한 단서가 발견되어 송희섭 의원실에서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장관은 부강전자 사장, 중앙지검장과 만나 수사 지연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매월 이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젊은 여성들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전 태준이 식당 CCTV를 통해 종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이래서 국감을 끝내자는 거였구나. 국감에서 이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보다 국감 중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감 중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 종길에게 타격이 더 컸기에 선택을 내린 것이었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국감을 끝내는 태준. 네, 오 부장님. 그런데 사무실 비번이요. 사무실로 돌아간 원식. 오 선배? 네, 뭐 사무실에 뭘 두고 갔다고 하네요. 태준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하다가 스쳐갑니다. 태준이 잠가두었던 서랍.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니까 조가병 의원실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맞습니다. 조가병이 가지고 있던 자료 다 파기했습니다. 지난번 가병이 희섭을 협박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USB.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새끼가. 몰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희섭에게 알려지며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태준은 예상치 못한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셨네. 곧바로 희섭을 찾아가지만 의원님 집에 들어가셨어. 그 자리에는 원식만이 있었고 깨끗이 씻고 정신 좀 차려. 돌아오는 것은 치욕뿐이었죠. 의원님, 잠시 나중에 얘기하지. 아니면은 식당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해명할 틈도 없이 희섭의 사람인 안 의원과의 만남에 가게 되는데요. 조가병 의원한테 의원님 자료 넘긴 사람이 안 의원이야. USB 속 정보를 가병에게 넘긴 사람이 그였던 것이죠. 자, 의원님. 내가 국회의원이 될 때 제일 먼저 버린 게 뭔지 알아? 바로 수치심이야. 희섭은 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들이 누굴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만 좋은 놈들이. 확실히 각인시키고 쥐뿔도 없으면서 혼자 여기까지 큰 줄 알아요. 그런 희섭의 말은 USB를 보관해둔 태준에게 동시에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렸죠. 김인규 법무장관 비리 핵심 증인이야. 장관 숨통을 끊을 놈인데 그런 놈을 남한테 맡겨도 되겠어? 강 의원이라면 믿을만 합니다. 이 바닥에 믿을 놈이 어딨어? 지금 태준은 김인규의 증언을 확보해가겠다는 유일한 동아줄이 남은 상황. 의원님, USB는 작성자가 누군지 찾으라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원님께 먼저 상의 들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때의 일을 해명하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지. 어디 네가 내 상투를 잡아야겠어? 희섭은 더 이상 태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강선영이 지금 어딨어? 직접 김인규를 만나러 향합니다. 같은 시각 강선영 의원이 있는 곳 찾았습니다. 어디야? 샹티의 호텔이랍니다. 근데 그 김인규랑 같이 있다는데요. 가병 또한 선영이 누구와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는 태준을 경계하고 있는 원식의 단독 행동입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도착하는 희섭. 강 의원이 직접 이걸 가지고 나서면은 조가병이가 날 도운 걸 알 텐데. 그놈이 강 의원을 가만두겠어요? 저건 내가 가져가. 선영이 걱정된다는 명분으로 내가 잘 처리하지. 김인규를 직접 처리하려는 희섭. 강 의원 내 사람 아니었나?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희섭의 말에 의원님 사람이죠. 선영 또한 파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이방입니다. 가병에게 이 상황을 들키게 되며 내가 여우한테 제대로 물렸구나.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선영의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또한 예산안 통과 무산됐답니다. 다시 멀어져 갑니다. 의원님, 이번 일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태준은 그것보다 잠깐 지역구 좀 내려가 봐. 네? 거기 지금 꽤 힘들다고? 네. 그대로 원식이 있던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죠. 그 사이 희섭은 장관실은 어떤가 한번 둘러보러 왔죠. 법무부 장관실로 향해 기자회견만 준비됐습니다.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사임. 당당하게 종길의 사임을 이야기하고 김인규 그놈 입은 검찰이 막겠지만 내 요입은 누가 막을 거요? 더 개쪽당하기 싫으면은 뭘 더 추가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임 자리에 누굴 추천해야 될지도.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은 좀 어때? 그리고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우원식 보좌관은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고 있어요. 법사위 위원장 이상국 의원과 접촉하는데요. 조가병 의원을 빼면 당 내에서 세력이 제일 크잖아요. 여당 추천으로 의원님을 장관 후보에 올릴 생각이야. 이상국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제안하겠지. 원내대표? 희섭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돕는 대가로 위원장님이 적임자 아닙니까? 그를 원내대표 자리에 앉힐 생각이었죠. 지금 이대로라면 보좌관님뿐 아니라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잠깐 볼 수 있을까? 어딘데? 사무실 앞이야. 지역구로 내려온 태준을 찾아온 선영. 법무부 장관 내일 입장 표명할 거야. 영감이 이대로 장관이 되면 여기서 계속 지켜만 봐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지켜만 볼 순 없지. 태준은 이대로 지역구에서 머무르며 어떻게 하려고? 내가 잘하는 거. 가만히 상황을 두고 볼 생각이 절대 아니었죠. 며칠 뒤 종길이 사임을 발표하기로 한 기자회견이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로써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임코자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임 인선을 준비 중이며 후보로는 대한당 조가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희섭이 아닌 가병을 후임자로 추천했습니다. 김인규 파일 가져와.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기자회견 전 어째서인지 희섭이 묻어주기로 했던 부강전자 건이 기사로 나갔고 희섭이 배신했다고 생각한 종길이 후임자로 가병을 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송희섭 의원은 다 가졌는데 우린 가진 카드가 하나도 없어. 카드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무용지물로 만들면 돼. 태준과 선영의 합작품이었죠. 의원님 안에 계시죠? 의원님, 김인규 증언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희섭은 내정된 것과 다름없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다시 탈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아직 장관 내정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선영이 희섭에게 조가병 의원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준비해뒀던 미끼를 던집니다. 태준이. 그렇게 희섭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보좌관 원식이 내려보낼 테니까 당신 올라와.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태준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와 동시에 태준은 조가병 의원 사모님도 아들만큼 문제가 많은데 위장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네. 미리 조력자에게 부탁해두었던 가병의 또 다른 약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의원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메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가병에게 떡밥을 던져둡니다. 그리고 태준이 희섭에게 가져간 해결책은 조가병 의원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양보하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상국 의원이 포섭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주고 조가병 의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협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조가병이야. 떡밥을 제대로 물고 태준의 소나귀에 들어오는 가병. 이딴 걸 보내고 또 협박할 생각이야? 의원님을 뵙고 싶은데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저희 쪽 제안만 받아주신다면 그 자료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모두 제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도 원내대표 자리도. 가병은 그게 태준의 계획임을 알면서도 김 보좌관에게 약속 장소 전달하겠습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었죠. 뭐 하는 거예요? 이 일 이렇게 만든 건 너지. 태준에게는 이제 돌려줄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선배! 이거 돌려드릴게요. 나보다는 선배가 더 피곤해 보여. 그에게 태준은 지역구로 내려갈 당시 받았던 것을 그대로 대가품해줍니다. 그렇게 곧 희섭과 가병의 화합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르고 달래주이지. 그런데 같은 배를 타는 것도 좋은데 영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내 간 빼먹고 토낀 여우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 강선영이 있지. 예. 적당히 요리해서 처리해. 조가병이 조건이야. 두 사람의 협력을 위해 가병이 내건 유일한 조건. 축하해. 화려한 복귀네. 태준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영 또한 곧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하기로 한 날 법사위 회의 끝났어요? 법사위에서 한부모 법안 보류시켰답니다. 송희섭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희섭이 자신의 손을 놓은 것을 어젯밤에 송희섭 의원이랑 조가병 의원 단둘이 만났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음을 알게 된 선영은 장태준 씨. 곧장 태준에게 향합니다. 송희섭 의원의 장관 내정 대가가 나란 말이지. 그렇게 자신이 거래 대가로 이야기되었음을 알게 되는 선영. 좀만 기다리자. 장관 내정이 되면 법안은 그때 다시 상정해도 되니까. 그다음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송희섭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조가병 의원은 당권을 진 원내대표가 되겠지. 그때 누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정확히 파악한 선영은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내가 송 의원 발에 박힐 가시가 될 거거든. 이대로 당해주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죠. 청와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송희섭 대한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곧 태준이 짜놓은 판대로 희섭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님, 그만 포기하시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아젠다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니까. 선영이 쓸 다른 카드는 바로 법사위 위원장 이상국 의원입니다. 송희섭 의원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선영이 그를 찾아간 것은 지금 나가시면 원내대표 자리엔 앉지 못하실 겁니다. 그가 희섭이 장관 자리를 두고 가병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내 꿈도 당신도 포기 안 해. 이 방법이 최선이야. 그래 난 믿어. 믿었어. 지금까지는. 끝까지 믿어. 이 상황은 선영이 태준과 함께 짠 판이죠. 대신 당신 법안은 내가 지켜줄게. 장관 내정을 위해 조가병 의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두 사람이 손잡은 이상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 법사위원장 아직 조가병 의원과 원내대표로 거래한 걸 모르고 있어. 그걸 이용하자고. 같은 시각 태준은 희섭, 가병,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고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답니다. 그 자리의 대화를 이 의원에게 직접 들려줌으로써 원내대표에는 우리 조가병 의원께서 딱 버티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희섭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조가병 의원 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내대표 앉기엔 위원장님보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가병이 자격이 부족하다며 그 말은 강 의원이 날 지지하겠다는 말인가요? 원내대표로 이 의원을 지지해주겠다 말하는 선영. 오늘 회의에 조가병 의원 법안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 의원 지역구에 있는 연구시설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특혜 의혹도 제기될 거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가병이 내놓을 법안을 위원장님까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방금 끝난 법사위 회의에서 한부모 가정지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선영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조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연구시설의 특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병의 법안은 반려되지만 어떻게 할까요? 나도 이미 가병과 합의를 이루어낸 시점에서 더 이상 건드려봐야 동티만 나지. 이 의원과 가병이 싸우는 것은 조가병이랑 이상국이가 싸우면 나쁘진 않지. 희섭에게 독이 될 일이 아니었기에 조가병이면 똥줄 타게 생겼네.
희섭은 이 사태를 위해 나설 생각이 없었죠. 그런 한편 정태준이 처리한 강선영 의원 법안은 통과되고 신경 쓴 조가병 의원 법안은 날아가고. 이 상황을 수상히 여기는 한 사람 원식. 그의 눈에 선영과 태준의 사이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영화 한 편 볼래? 끝나고 술도 한잔하고. 그 의심은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알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희섭과 태준의 다음 단계 청문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희섭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었지만 장용기 의원이 아직 조가병 의원 사람입니다. 장용기 저번 국감 때 지랄거렸지? 지난번 국감 때 희섭을 적대했던 장용기 의원과 국민당 문상현 의원은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국감 때 마찰이 있던 문상현 의원이 걸리는데요. 이놈 지역구 어디지? 문 의원의 지역구는 중일구입니다. 선영이 한부모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곳이기도 하죠. 강선영 의원 당 대변인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압박하시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야.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럴 때 아예 싹을 잘라놔야지. 원식은 선영을 잘라냄과 동시에 이럴 때 우리 당으로 오면 의원님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 의원에게 당을 옮겨 지역구 공천을 주자고 이야기하고 슬쩍 운 한번 띄워봐. 희섭은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태준은 있는 거라도 챙겨 드시고 싶으면 얌전히 있으라고 했죠. 원식을 불러 경고하려고 하지만 어제 영화나 재밌게 봤어? 난 영 지루하던데. 어제 본 것. 제주도 좋아. 보좌관이 현직 의원을. 태준을 협박하기 가장 좋은 카드를 사용해 앞으로 청문회 준비하는 거 다 나한테 넘겨. 지역구 문제는 잘 해결해서 내 입에 넣어주고. 오히려 태준을 협박합니다. 그런 글을 보며 형원아. 네. 의원님 장관 청문회 전에 원식부터 정리하자. 원식을 이곳에서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하죠. 송희섭 의원, 문상현 의원에게 입당을 제안할 거야. 문상현이요? 원식 보좌관. 그리고 선영에게도 우리 둘 사이라 알아. 모든 사실을 알리는 태준. 그런 한편 성진시에서 다른 사건이 터지는데요. 오늘 오후 성진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유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주진건설의 시멘트 공장이요. 창진이 대표로 있는 주진건설입니다. 이성민 의원이 또 한바탕 난리치네. 창진은 위기에 몰리는데요. 주진건설, 의광, 성진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거 사고 조사한다고 작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면 재개발 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민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무산시킬까봐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희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희섭은 이번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재개발 엎어지면 제 것만 깨지겠습니까? 이미 창진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창진이한테 불이 붙으면 우리한테 옮겨붙는 건 순식간이야. 더럽고 아니고 믿다 거 줘야지. 그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알아보는 태준. 시설 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음주 상태로 가동 중인 컨베이어를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사망자의 실수라는 거야? 주진건설 쪽에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측에서는 사망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사고 시각은 2시인데 왜 병원으로 옮긴 시각이 5시야? 당시 유진수 씨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기자들 말론 CCTV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다 삭제를 했고 현장 직원들 입단속까지 시킨 것 같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시신 안치한 병원은 어디야? 의광시 종합병원이에요. 한도경 씨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안치된 병원에 내려간 도경. 진수 좋은 애였어요. 돈 벌어서 할머니 가게 해드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주근이와 친했던 동료에 의해 사고 현장 CCTV예요. 회사에서 지우기 전에 제가 복사한 거고요. 곧 태준은 주진건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재개발 건설사 주주 명단이에요. 같은 시각 주진건설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태준은 보시면 주진건설 하청업체 주소지가 모두 보좌관님이 아시는 분들의 지역구예요. 재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부시, 이상국 의원, 광현시, 안현민 의원 모두 희섭의 사람들이었고 의원님, 재개발 엎어지면 제 것만 깨지겠습니까? 재개발이 엎어지면 함께 넘어질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 사건 현장 CCTV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오는 도경. 이 사고는 유진수 씨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요. 비상정지 장치도 누르고 작업을 했어요. 이거 벨트가 오작동한 거예요. 100% 주진건설의 과실이었고 그 관리부장이 다시 119에 전화 걸어서 별일 아니라고 구급차 돌려보내고 직접 지정병원으로 데려갔대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기까지 한 의광시 종합병원보다 1시간이 더 떨어진 곳이에요. 종합병원으로 바로 데려갔다면 유진수 씨 살 수 있었어요. 이거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비인륜적 사고였습니다. 이 파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태준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 누구를 살리고 아니요. 받자마자 보좌관님께 바로 온 거예요. 누구를 죽일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창진을 찾아온 태준. 장태준 보좌관님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창진에게 사고 현장 CCTV 영상입니다. CCTV 영상을 그대로 넘깁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대?
그런 한편 성민은 의원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사고 진상조사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죠. 이대로 기자회견이 열리면 의원님 청문회까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성민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럼 주둥이에 네 의원 배지가 달려 있어. 창진과 함께 날아가게 될 여러 의원들의 목. 기자회견은 지금 태준은 열리지 못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막을 수를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대책 방안 준비하셨습니까? 유가족을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까? 조금 전 창진을 찾아갔던 태준은 우리 보좌관님을 어디로 모셔야 하나? 목적지는 제가 알려드리죠. 의광시 종합병원이요.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 병원으로 가셔서 유족분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경찰 수사도 받으시고요. 사과와 함께 수사 협조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CTV 복사본이 있습니다. CCTV는 협박을 위한 것이었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때 드리죠. 자신의 앞길을 지킴과 동시에 보좌관님이 제 도움 없이 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존심과 주진건설의 몰락 중. 착각은 대표님이 하시네요. 대표님이 절 돕는 게 아니라 제가 대표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렇게 창진은 주진건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병원으로 향해 사망자의 유일한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이 아닌 명분을 위한 사과를 내뱉었고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유진수 씨의 유가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가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상황에선 저희 보도자료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사건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은 물거품이 됩니다. 빳빳한 저놈 대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주진건설 사고건을 해결하는 태준. 이 보좌관 말이 맞아요. 보도자료 배포한다 해도 이창진 대표 사과 뉴스로 다 덮일 겁니다. 너, 태준이 저지른 일에 대해 네 눈에는 저 따위 쇼가 사과하는 것처럼 보여. 한때 같은 곳에 몸담았던 동료이자 사람이 죽었어! 정치판을 가르친 선배로서 화를 내지만 송희섭 의원이 장관이 되고 그놈들 뒤를 봐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람이 죽을 거야. 그게 네가 바라는 세상이야? 진실을 밝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싸워야지. 예,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의원님이 저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정에서부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성민과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힘이 있는 자리에 먼저 올라 싸움에서 지는 게 두렵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외면할 적 없어요.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태준은 싸움에서 지지도 않을 거고요. 이미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장태준 보좌관님. 선영 또한 태준 씨가 이창진 대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목표를 위해 3.1회에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태준을 나무라고. 필요가 닿으면 태준 씨 버릴 사람들이야. 알아. 나도 그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지금 태준 씨 모습을 봐봐. 누가 이용당하는 건지. 이성민은 의원 도울 생각이라면 그만둬. 문상현 의원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이미 손이 더럽혀진 태준 씨야말로 그만둬. 태준을 막기 위해 내가 태준 씨 막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과연 태준은 위기를 넘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보좌관 6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좌관은 권력의 정점을 노리는 보좌관 태준을 중심으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이 매분 매초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 사이에서 태준이 어느 줄을 잡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속도감 있게 다루는 드라마이죠. 또한 여러 인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과 이해관계가 얽히며 손을 잡고 다시 배신하길 반복하는 복잡한 관계를 잘 그려낸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준이 어떤 위기를 거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OTT 구독해 좋아요도 해줘요. 지금 당장 해주면 정말 감사해.